그럼 바로 확인해봐야죠. 못 참죠. 명사는 모든 것들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의 뭐라고요? 이름. 여러분 제가 말했죠. 얘는 꼬리를 달고 다닌다라고 했어요. 뭐선 꼬리들이 있습니까? 명사 꼬리. 정미어 뭐뭐 있어요? 션 있고요. 또 너무 오랜 기억 속에 있나? 좀 끄집어내 볼래요? 로딩을 좀 해볼래요? 자, 션 있고 this 있고 또 맞습니다. ons, month 있고 또 er, or, e 다 있다. 맞죠? 얘기해주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좋아요. 네. 저는 알죠. 네, 저는 강사인데 여러분 아셔야죠. 네. 한 번씩 수업 받아보면 제가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맞다고 이렇게 맞지 당연히 나는 공부했으니까. 근데 잘한다고 잘하지 잘하니까 지금 토익 강의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재밌네. 자, 명사는 어디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쏙. 자, 쏙 들어간다라고 배웠고 여기 쏙 들어갈 때 이 친구들이 두 가지 트랙이 있었어요. 그렇죠? 딱 네 글자씩 배웠잖아요. 뭐예요? 관, 부, 형, 명, 소, 부, 형, 명. 끝. 자, 그런데 이 명사라는 친구가 셀 수 있는 명사가 있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었죠. 가산과 불가산으로 쪼개졌습니다. 기억나나요? 좋았다. 자, 가산 명사가 한 개짜리 올 땐 앞에 뭐를 붙여요? 뒤에는요. s나 es. 굿. 불가산은 아무것도 붙이면 안 돼. 이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뭐 더라든지 소유격은 둘 다 붙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얘들마다 오는 수량 형용사가 달랐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머리를 만지면 뭐라고 했어요? 머리는 뭐라고요? 셀 수 없다. 그 불가산 명사랑 오는 게 머치리를이었어요. 기억나죠? 그럼 가산 명사, 단수 명사 앞에 오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개짜리들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애들은 너 단수 좋았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복수 명사 세 개가 겁나 많아요. 한수 뭐 어떻게 써요? few라고 뭐라고요? few라고 하고 많다라고. 많이. 끝. 됐죠? 부끄러우면 잠깐 기억해보고 오래가요. 끝.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공부를 하면서 끝을 냈는데 오늘은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가보도록 합시다. 대명사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신 명사입니다. 무슨 명사라고요? 왜 대신 명사를 쓰느냐? 명사 대신 쓴다 이거예요. 왜요? 같은 명사도 3번 이상 들으면 듣기 싫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명사도 뭐 예를 들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3번 이상 말하면 듣기 싫다니까요.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듣기 싫죠? 3번 얘기하면 듣기 싫다니까. 그래서 명사를 이 아이스크림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아이스크림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거, 요거, 저거,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대명사라고 제가 말했죠. 이 대명사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쓰는 것이고요. 일단 첫 번째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요. 요것은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거나 가리킬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몇 인칭이냐가 중요한데 1인칭은 손가락을 딱 들고 나랑 우리까지가 1인칭입니다. 뭐까지가 1인칭이라고? 생각보다 위가 1인칭인 걸 잘 모르시는 분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위가 1인칭이에요.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우리가요 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일체감을 느끼면서 1인칭 딱 내가 포함되니까 2인칭은 너랑 너가 포함된 너희까지가 2인칭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너라고 하는 거랑 너희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2인칭이에요. 그리고 2인칭 복수도 you라고 이렇게 부르죠. 3인칭 같은 경우는 나와 너가 아닌 나머지 싹 다가 3인칭이에요. 예를 들어 이 교실 밖에 있는 우리 이나쌤 혹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이 텀블러 이것도 3인칭.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밖에 있는 우리 길고양이 친구들도 3인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면 3인칭이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됐죠? 이게 이제 인칭이고.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I, my, me, mine 이런 거 외웠던 거 기억나요? 저도 예전에 외웠는데 그거를 외워서 써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잘못 외워서 그래요. 세로로 외우셔야 돼요. 세로로. 어떻게 배운다고요? 왜요? 왜 세로로 외우냐면 어차피 문법 문제는 여러분들 자리 싸움이라고 제가 말했죠.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I, we, you, he, she, it, they예요. 그래서 세로로 주어 자리 들어오니까 주격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 자리 들어오니까 주격이라고요? 주어 자리 들어오니까.
주격. 세로로 배우세요. 오른쪽.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목적격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적격. 근데 중요한 게 조금 있겠죠? 어떤 거? 제가 동그라미 치는 친구들을 봐요. 자, 2인칭일 때는 주격이랑 목적격의 상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넣을 때도 you라고 넣고 주어 자리에 넣을 때도 you라고 넣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You like Starbucks 이렇게 말해도 되고 뭐 I like you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래서 목적어랑 주격이랑 생김새가 똑같고 it도 그래요. it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주어 자리에 it을 쓰거나 목적어 자리에 it을 쓸 때 생김새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살면서 it으로 시작되는 주어를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요? 이거 무슨 주어로 쓰이는데요? 가주어. 그렇죠? 좋았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가주어로 엄청 많이 쓰이고요. 얘가 가주어로 쓰인다라는 말은 원래 진짜 주어가 앞에 못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절대, 명동, 두부. 그 중에서 가장 긴 주어 두 개가 있어요. 뭐랑 뭘까요? 침착하게. to 부정사와 명사절이에요. 이 친구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면 야, 너 너무 기니까 빠져. 그럼 빠져야 돼요. 보통 그래서 실제 원어민들도 to 부정사나 명사절을 주어 자리에 잘 쓰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나중에 하시다 보면 실제 원어민들이 4형식 혹은 5형식 문장을 만들 때 목적어 자리에도 to 부정사랑 명사절을 안 쓰려고 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급 한 900점대 가는 문제 풀 때 가목적어라고도 나와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이래서 주격이랑 목적격을 배웠는데 여기까지는 보통 학생분들이 좀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꽉 잡으시고 여기 소유격 딱 보시고요. 소유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부형명이랑 겹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소유격, 부사, 형용사, 명사처럼 소유격의 쓰임새는 명사를 꾸밀 때 씁니다. 뭐를 꾸밀 때 쓴다고요? 누군가의 것이다, 누군가의 그것이다 라고 이제 꾸며줄 때 쓰는 게 바로 소유격의 역할이고, 이 말을 달리하면 이 소유격들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소유격 다음에는 뭐가 오는 게 맞다고요? 명사가 오는 것이 맞다. 자, 그런데 이 소유격이랑 명사를 쓰다 보면 원래 대명사의 의도랑 맞지가 않죠. 왜? 우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my ice cream, your ice cream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원래 대명사의 쓰임새의 용도가 조금 낮아지거든요. 물론 이렇게 소유격을 쓰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은 명사를 계속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봐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텀블러고요. 저것은 저 학생분의 텀블러고요. 이것은 이분의 텀블러고요. 이것은 이분의 텀블러. 계속 듣기 싫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건 제 거고요. 그건 여러분 거고요. 저건 학생분 거고요. 그건 여러분 거예요. 텀블러라는 명사를 쓰지 않기 위해 쓰는 게 바로 소유 대명사예요. 한마디로 따지면 소유격과 명사를 합체를 시켜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끔찍한 혼종이랄까? 하이브리드야, 하이브리드. 소유 대명사란 소유권도 주장하고 있고 명사 역할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이스크림을 계속 부르지 않고 내 아이스크림을 그냥 내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스크림을 우리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라는 명사를 또 쓰기 싫어서. 그래서 소유 대명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끈을 그으시면 편해요. 소유 대명사입니다. 뭐라고요? 소유 대명사. 소유권을 보여주면서 명사이기도 한 놈. 이게 바로 소유 대명사. 세로로 쭉 보시고 여기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뭘까요? 찾아보세요. 누구? 소유격과 소유대명사 형태가 똑같은 놈이 있어요. 누구? 자, 소유격과 소유대명사의 모습이 똑같은 놈이 있어요. 누구? 얘가 시험에 나왔다 하면 논란 문제로 올라와요. 어제도 토익 시험이 있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러 가지 않았거든요. 전 다음 주에 보러 가는데 이게 이제 어제는 안 나왔지만 이게 보통 토익 시험에 한 번씩 나오면 논란 문제가 무조건 돼요. 예를 들어 his는 소유격이랑 소유대명사 형태가 똑같다라는 말은 잘 봐요. 그 사람의 자동차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해요? His car이라고 하죠. 나는 좋아한다 그 사람의 자동차. 이렇게
우리 김태리가 우리 또 남주혁의 자동차를 좋아했던 것처럼 주말에 그 보느라 바빴어요. 봤어요? 2521 봤어요? 봐야지. 아직 18을 제가 못 봤습니다. 자, his car이라고 말하면 소유격이랑 명사를 쓴 건데 여기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해도 그냥 끝나요. 왜? his가 소유 대명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자동차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해도 되고 나는 그의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도 되거든요. his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소유 대명사와 소유격의 형태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따가는 아니다. 뭐 잠시 뒤에 이제 회사를 가시겠죠, 맞죠? 우리가 취업을 하면 그럼 보통 이제 회사 가서 꿀이 뭐냐면 회사 카드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보통 company's card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야 이거 누구 거야? 회사 카드야 이렇게. company's card. 근데 여기서도 카드를 없애도 문장이 성립이 돼요. 야 그 카드 누구 거야? It's company's.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어포스피하고 s가 붙으면 소유격과 소유대명 상태가 똑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냥 companies하고 끝나도 뒤에 명사를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게 소유대명사랑 똑같이 생겨서 그래요. companies 카나 companies나 똑같습니다. 그냥 his가 똑같은 것처럼 기억을 하세요. 끝.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제기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가 있는데요. 제기대명사는 우리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식당 가시면 무슨 물은 셀프입니다 이런 얘기 하죠. 이게 보통 주어랑 목적어랑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할 때 쓰는 거예요. 셀프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셀프즈나 셀프로 끝나는 것들. 이런 친구들이 튀어나오면 아하 주어랑 목적어랑 대상이 똑같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밑에 지시대명사랑 부정대명사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15분 정도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서 인칭대명사부터 먼저 갑시다. 자 인칭대명사는 제가 아까 말했죠.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쪼개지며 오는 자리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집니다. 주어 자리에 주격, 목적어 자리 목적격, 소유격 자리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소유격이 튀어나와야 되겠죠. 형용사 자리에. 자 보도록 할게요. moved가 동사입니다. 동사 앞쪽은 무엇일까요? 주어.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she라는 것은 누군가의 이름일까요? 안 그러면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걸까요? 대신해서. 그러면 주격 대명사군요. 이렇게. 두 번째 문장 보세요. likes가 동사인데 앞에 제니가 있네요. 제니라는 것은 누군가의 이름일까요? 네 맞겠죠. 근데 뒤에 you라는 것은 누군가의 이름일까요? 아니겠죠. 이거는 목적격 대명사를 썼구나. 미스 존스가 나와 있고 my boss라고 하네요. 보스가 명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my boss라고 말하면 이 명사의 소유격을 보여주는 거, 소유권을 꾸며주는 거. 소유권을 보여주니까 소유격을 쓴 거죠. 끝.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보통 주격, 목적격, 소유격까지는 다들 잘 잡아내세요. 그런데 소유대명사, 제가 말했죠. 소유대명사는 끊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소유대명사이고 이 첫 번째 문장을 딱 보시면 my가 소유격이고 scarf가 명사예요. 나의 스카프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뒤에 문장은 나의 스카프는 검정색이고 그녀의 스카프는 흰색이다. 그래서 스카프를 두 번 썼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스카프 대신에 그냥 그녀의 것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소유격과 명사를 합체를 시켜버리면 그게 바로 소유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게 지금 보통 대명사를 배우면 소유 대명사 때문에 많이 좀 뭐랄까 좀 무서워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동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러분 거 노란색이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갑자기. 그럼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제가 여러분 저 오늘 우산 파란색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거 노란색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말이 되죠. 왜? 무언가 언급하는지 보여지잖아요. 지금 대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유 대명사를 쓰려면요. 앞에 이미 소유격과 명사가 한번 언급이 돼야 돼요.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소유격과 명사가 한번 언급이 돼야지 누구의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문법도 마찬가지. 밑도 끝도 없이 소유 대명사만 달랑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앞쪽 문장 어딘가에서 분명 그 명사를 언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나요? 나의 아이스크림은 초콜릿인데 너 거는 민트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떠오르잖아. 문법도 마찬가지. 앞에 소유격이랑 명사를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로 들어가는 거. 오케이? 일단 해볼 거예요. 밑에 제기 대명사랑 주어랑 목적어랑 대상이 동일할 때 씁니다. 뭐랑 대상이 동일할 때? 주어랑 목적어랑 대상이 같을 때. 자 봐요. You should love yourself. 너는 너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물론 우리 저스틴 비버 친구는 안 좋은 뜻으로 썼잖아 팝송에서. 하지만 우리는 그냥 you should love yourself. 너 스스로를 사랑하려 함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 주어랑 목적어랑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죠. 너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ourself라는 제기대명사를 쓴 거예요. 오케이? 강조는 보통 요즘 조금 유행하는 건데 그냥 뒤에 셀프를 붙여가지고 스스로, 알아서라는 의미로 강조해요. 이거는 그냥 수식어구로 쓰이고요. 예전에 토익을 공부할 땐 여기 by를 무조건 꼭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by myself, by yourself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영어가 점차 상용화되면서 by를 빼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요. I study English myself 이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했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by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그냥 himself 혼자 나와도 얘가 그냥 꾸며주러 나왔구나. 스스로 알아서 잭은 계획했네요. 이 행사를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제 3개 다 푸시고 무슨 격인지 적어보세요. 30초. 자 볼까요? 1번 잘 봐요. for가 여러분들 뭡니까? 전치사예요. 자 그럼 뒷자리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네요. 우리한테 필요한 격은 무슨 격일까요? 목적격. 보기 중에 목적격은 her, A밖에 없다라는 점. 괜찮나요? 좋습니다. her 같은 경우는 목적격과 소유격의 형태가 똑같죠? 조심하셔야 돼요. her car, her 둘 다 이렇게 많이 쓰니까. 2번 볼까요? will like가 동사 튀어나왔습니다. 뒤에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될 수 있는 거 다 말해주세요. 절대명 동두부 그리고 목적격 대명사 them. 3번 myself가 목적어 자리 왔네요. 보통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동등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죠. 정답은 I, 주격 I 1인칭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제 몸이 다 풀렸다. 오케이 시간 됐다. 약속의 시간. 지금부터 살짝 찐텐으로 올라갈게요. 지금부터 배우시게 될 친구들은 이 네 친구예요. this, these, that, those, this, these, that, those.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아래쪽에 있는 방법으로 조금 더 많이 써요. 지시 형용사로 더 많이 써요. 뭘로 많이 쓴다고요? 지시 형용사. 어떤 거냐? area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죠. 이 구역. bridg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that이라는 형용사로 쓴 거고 bags라는 걸 꾸며주는 these라는 걸 쓴 거고 keys라는 걸 꾸며주는 those라는 형용사로 쓰였다. 중요한 것은 위쪽에 있는 두 개는 단수 명사를 지시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두 개는 복수 명사를 지시하고 있다라는 점. 가리키고 있다라는 점.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들 월요일이라 피곤하죠, 맞죠? 힘을 냅시다. 네. 하지만 우리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좋아요. 회사는 제 친구들은 네, 퇴사하겠다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월요일 아침 11시쯤 되면. 네. 근데 보통 수요일쯤 되면 또 그 말이 쏙 들어가요, 애들 다. 네. 왜냐면 요즘 주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주식 오를 때 애들 막 퇴사하겠다고 난리 났었어요. 네. 하지만 어림없어. 코스피 뜨거운 맛. 자, 그래서 단수 복수로 되는데 중요한 점 제가 알려드릴게요.
불가산 명사도 단수로 받아줘야 돼요. 뭐로 받아준다고요? 불가산도 단수로 이제 받아주는 거고. 여기서 저랑 재밌는 거 해볼게요. 여기에 명사들을 제가 지어볼까요? 원래 명사는 쏙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쏙 들어간다라고 치면 내가 명사를 지으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지게 되니까 문장이 터져야 되죠. 맞죠? 문장이 박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딱 보세요. 제가 방금 명사들을 다 지었는데 문장들이 박살났어요? 안 그러면 그냥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왜? 여러분 this is dangerous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This is beautiful, this is dangerous 이런 것들. 이게 왜 가능하냐? 얘들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이다가 명사가 없으면 지가 스스로 명사가 돼요. 이게 바로 지시대명사입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 쓰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배우는 게 지시대명사예요. 이 친구들이 형용사도 되고 대명사도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볼게요. My desk, 나의 책상은 더 깔끔해요. 뭐보다? 내 매니저의 책상보다 더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한국식 문장 구조는 my desk라고 한 번 하고 my manager's desk라고 한 번 더 해야 돼요. 하지만 영어는 그런 거 얄짤 없어. 데스크를 두 번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고개 들어서 이거 봐요. 대시라는 놈이 앞에 있는 데스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지시대명사예요. 내 매니저의 그것이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지시대명사입니다. 뒤에 of가 하는 일은 누군가의 것이다라는 소유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소유권. 누군가의 그것이다라는 소유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 My dogs, 나의 멍멍이들은요 커요. 뭐보다요? 내 친구의 멍멍이들보다 크대요. 근데 멍멍이들 두 번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지우고 does라고 가리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명사를 또 쓰기 싫을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그것 혹은 그것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지시대명사예요. 보통 이제 헷갈려 하는 게 어떤 거냐? 선생님, that과 does만 되나요? this랑 this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 정상이에요. this랑 this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멀리 있거든요. 선생님 가깝잖아요. 아니 멀어. 왜? 한 단어 이상 떨어지면 this랑 this는 못 써요. 얘들은 가까이 있는 단어를 가리킬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단어 이상 떨어져 있으면 얘들을 지시대명사로 못 써요. 그래서 보통 this나 this는 주어 자리에서 지시대명사로 많이 쓰죠. 주어 자리에서. 오케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가장 어려운 난이도긴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자, 이게 지금 then이 전치사거든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비었다. 이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를 써서 앞에 있는 걸 가리켜야 되겠다. that 아니면 does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앞에 있는 게 단수네 that. 앞에 있는 게 뭐야? 복수네 does. 요것만 때려주면 돼요.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오른쪽에 있는 문제 웃으면서 푸세요. 1, 2, 3, 4. 1, 2, 3, 4. 다 풀고 손톱 뜯고 놀고 있어요. 못 참지. 바로 갑니다. 다 풀었다는 학생분들이 보통 다 풀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보통 손톱을 뜯거나 아니면 카톡을 슬쩍 보거나 고개를 들어 저를 보거나 오케이 못 참지. 그 세 개 중 아무것도 못 참습니다. 1번 딱 갑시다. this가 지금 여러분들 가리키는 게 단수가 나와야 되겠죠.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를 가리키면 이때는 지시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즐겁게 마법 콩짝짝 콩짝짝 이걸 없애면 얘가 지금 this가 뭐로 쓰이는 거예요? 지시 대명사로 쓰이는 거죠. This is beautiful. 아름답다, 아름다워. 2번. follow가 동사고 rules가 복수네요. 자, 그럼 복수를 꾸며주는 건 that이에요, does예요? does. 이럴 땐 지시 뭐로 쓰인 겁니까? 형용사. 근데 제가 rules를 지워버려요. 그러면 does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지시 대명사. 아, 좋다. 3번.
박시스가 복수니까 복수를 꾸미는 건 도즈겠죠. 여기서 제가 박스를 지워버리면 도즈가 형용사가 아니라 대명사로 쓰이는 거고. 4번이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침착하세요. 뒤에 of는 보통 누군가의 것이다라는 소유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를 보여준다고요? 보통 소유권을 보여주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of라는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뒤에 나오는 게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게 뒤에 나오는 덩어리에서 한 개가 살짝 작게 삐져나온 거예요, 보통. 그래서 영화 제목, 영화라는 덩어리가 더 크죠. 영화는 거기 등장인물들 보고 스토리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제목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the title of the movi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f라는 것은 뒤에 있는 게 덩어리가 더 커야 돼요. 무슨 느낌인 줄 아시겠어요? 그럼 잘 봐요. 고양이의 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더 커요? 털이 더 커요? 고양이가 더 크니까 a hair of, fur of cat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뒤에 있는 게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your co-workers, 너의 직장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의 한 가지인 일을 가리키는 거니까 that이 튀어나온 겁니다. 소유권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앞에 있는 work를 가리키니까 that으로 가리키는 거겠죠. 여기서 깜짝 퀴즈. work가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뉴스라는 게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that을 써야 될까요? does를 써야 될까요? that은 불가산이에요, 가산이에요? 불가산. 좋았어요. 오, 공부했구나.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이 오늘 비가 올락말락할 때 강남역에 온 보람을 제가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부정대명사를 오늘 제대로 배워가면 됩니다. 부정대명사. 마지막에 영화 추천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부정대명사란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말하면 정해졌지만 몇 명, 조금 적게, 좀 많이, 첫 번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부정대명사인데요. 여러분들한테 1단계 some과 any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다고요? 보통 이 친구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뭐로 쓰느냐? 형용사로 많이 씁니다. 뭘로 많이 쓴다고요? 그 말도 맞는 것이 이 친구들이 형용사로 쓸 때 훨씬 더 좀 자연스럽긴 해요. 내가 커피가 좀 필요하다. I need some coffee. 이런 거 하잖아요. Do you need any coffee? Do you need some coffee?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로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명사가 돼요. 보여드릴게요. Some of my pants are black. 내가 가지고 있는 바지 중에 몇 가지는 검정색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of my pants를 지웠어요. 그럼 주어가 뭐가 돼요? some이 되는 거예요. some이라는 놈이 대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저 봐요. 명사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명사 어떻게 들어갔어요? 아침 11시 30분에 지금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자, 명사 어떻게 들어갔어요? 자, 그럼 대명사는요? 굉장히 두 번이나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라이브 클래스가 아니라 다행이에요. 저 보통 온라인에 하면 채팅 치고 난리 나거든요, 학생분들이. 자, 쏙인데 명사도 쏙, 대명사도 쏙, some도 쏙 들어간다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some도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돼요. 자, 두 번째도 있습니다. any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I don't have any money. 나 돈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는 any가 money를 꾸미는 형용사죠. 근데 우리가 money를 지워봐요. I don't have any. 이게 any가 대명사가 된 거예요. 특히 영국식 영어에서 겁내게 많이 쓰여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드라마 셜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다 보셨나요? 그걸로 이제 보통 영어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영어 공부 못해요. 겁나 빨라요. 제가 그걸로 공부하기도 겁나 빡센데요. 그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느껴보면 제 친구들 중에 그 정도로 말 빨리 하는 친구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영어는 하지만 다들. 근데 그건 드라마니까 하는 건데 보통 거기서 쓰는 표현이 이런 거거든요. I don't have any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을 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티키타카가 엄청 빠르고 똑똑한 인물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언급했던 명사를 다시 절대 안 써요. 클루란 단서를 한 번 얘기해요. I want to find some clue 이렇게 딱 말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클루란 단어를 안 쓰고 뭐 좀 찾았어? Did you find any? I didn't find any. 계속 그렇게 대화가 이어져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 중에 그런 걸로 영어 공부하면 겁내기 빡세요. 잠시 한눈 팔았다 보면 자막 없으면 바로 다 놓쳐요. 예, 저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any라는 놈이 그냥 대명사로 겁내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퀘션 없어도 any가 그냥 대명사로 씁니다. 프로블럼 없어도 any가 대명사로 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some과 any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굉장하게 큰 효과를 얻어가는 것 기억하면 돼요. 자, 이제 외우는 방법. some은 약간 평서문, 긍정문에 쓰는 거고요. any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정문에 많이 쓴다. 조건문, 부정문에 많이 쓴다. 이걸 외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썸 탈 때 보통 이제 썸이란 걸 탈 때 연애하기 전에 카톡 할 때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좋아요. 네, 긍정적으로. 카톡 네,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맞죠? 거의 메소드 연기. 그런데 이제 싸울 때는 부정적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 싸우면 돼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자, 싸울 때는 아니 부정문, 긍정적일 때는 썸을 타시면 됩니다. 입력하세요. 긍정문에 뭐를 쓴다고요? 썸은 긍정적으로. 그 싸울 때는 아니만 기억하면 끝납니다. 됐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았어요. 다들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 괜찮아, 나의 일인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이 썸과 any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됐죠? 자, 그럼 밑으로 마지막 부정대명사 요거.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other, others, the others, another, one another, each other 이런 난리가 났거든요. 요걸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요거 배우면 되겠습니다. 잘 봐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림 실력을 뽐내겠습니다. 짠, 좋아요. 거의 실눈캐. 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 두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첫 번째 달걀, 두 번째 달걀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생이라는 걸 두 번 써야 되죠. 명사를. 쓰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거.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귀찮아서. 명사 두 번 쓰기 싫어서. 그때 쓰는 게 바로 부정대명사. 모든 것들의 첫 번째 것은 원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첫 번째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 나머지 하나, 저거를 두 번째 것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끝났다라는 의미의 나머지 하나, 이거를 디아더라고 합니다. 이해했나요? 우리 반 문이 두 개 있죠, 교실에. 창문 대신에 이게 문. 첫 번째 문을 뭐라고 불러요? 원. 저 나머지 한 개를. 여러분 손 몇 개, 손 딱 펼쳐보죠. 두 개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걸 가리킬 때 뭐라고 가르쳐요? One is left hand.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is right hand. 끝났죠? 두 개 있을 땐 그렇게 하면 돼요. 두 개 있을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 반 선생님 두 명 들어오거든요. 자, one is 누구예요? 종훈. The other is 이나. 잘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 개가 있을 때는 one과 the other로 야무지게 잡아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세상살이가 이렇게 쉽지 않죠. 이렇게 보기가 두 개만 있는 경우보다 보기가 세 개, 아니 세 개보다 더 많아. 세 개보다 훨씬 더 많아. 훨씬 겁내이 많아. 겁내이 많아. 이봐, 와 난리 났다. 이 보세요. 엄청 많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주자 실눈캐. 이 친구를 제가 이 달걀을 부르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첫 번째 건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원이요. 잘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살짝 짱구 눈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the other는 방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나머지 하나라는 의미였어요. 자, 얘가 나머지 하나예요. 우리 짱구가. 짱구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막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짱구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나머지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라고 불러요. another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another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러면 거의 다음 사람.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친구를 내가 부르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돼요? 또 다른 하나니까 another지. good 그 느낌이야. 좋았어. 감 잡았구나. 한 개 더 들어갑니다. 네. 이 친구를 부르고 싶어요. 뭐라고 불러요? another라고 부릅니다. good. 자, 그럼 또 이제 거의 다 왔어. 웃고 있는 이 아이를 부르고 싶어요. 뭐라고 불러요? 감 잡았구나. 이렇게 쭉쭉쭉쭉 한 명씩 하다가 제가 마지막 아이로 갔습니다. 거의 키세스 친구 나왔어요. 이 키세스 아이를 불러야 돼요. 마지막 하나,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어떻게 불러요? the other. good. 이게 끝입니다. 아까도 배웠지만 두 개 있을 때 첫 번째 거랑 나머지 거를 the other라고 불렀던 것처럼 세 개 이상, 여러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때도
one, another로 한 놈씩 잡다가 마지막엔 the other로 잡으면 끝나요. 우리 교실에서 바로 해볼게요. 첫 번째 학생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one이에요. 두 번째 학생 another, 두 번째 학생, 다음 학생, 또 다음 학생, 또 다음 학생, another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학생까지 갔어. 내가 마지막 학생을 딱 뭐라고 불러야 돼요? the other. 이렇게 끝났어. 근데 문제점이 있잖아. 한 사람이 언제 다 세요? 한 사람이 언제 다 합니까? 범위 설정을 해야죠. 갑니다. 이 달걀들을 제가 첫 번째 라인에 있는 달걀들을 딱 잡고 싶어요. 요 달걀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첫 번째 범위 몇몇, 이게 썸이에요. 이해했어요? 제가 아까 썸이 대명사로 쓰인다고 했죠. 이런 것들 첫 번째 범위를 표현할 때 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몇몇 이렇게. 근데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 범위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 범위 들어갑니다. 샬랄라 이렇게. 두 번째 범위를 잡는데 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몇몇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것을 others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또 다른 몇몇이니까요. 그런데 또 문제점이 있어. 또 다른 몇몇이라고 두 번째 범위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와 마지막에까지 또 남았잖아. 이 나머지를 불러야 되겠다. 나머지들. 요 나머지들을 부르는 게 무슨 의미냐? 뭐라고 부르느냐? The others. good. 이게 끝입니다. 나머지 몇몇들. 처음에 썸은 몇몇, others는 또 다른 몇몇, the others는 나머지 몇몇. 이게 끝입니다. 이래서 살짝 필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깔끔하게 필기 도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텍스트 버전으로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것을 두 개 있을 때 one이라고 불렀고 나머지 하나를 the other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몇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근데 두 개 이상 되면 첫 번째 거 one, 그 다음 거를 뭐라고 불러요? 또 그 다음 거. 계속 그 다음 거 하다가 마지막 한 개를 뭐라고 불러요? the other라고 부르는 이 세 개 이상 있을 때죠. 자, 그럼 이제 범위 설정, 범위 들어갑니다. 범위. 첫 번째 범위를 뭐로 잡아요? 썸으로 잡고 두 번째 범위 또 다른 몇몇, others, 나머지 몇몇, the others, 나머지 전부 다들. 그래서 이게 범위 공격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머지를 포함하는 순간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붙이면 돼요. 나머지에는 뭐를 붙인다고요? 더를 붙이면 돼요. 근데 그 나머지가 한 개면 the other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한 개 이상이 되면 the others, s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가 한 개면 the other, 나머지가 여러 개면 the others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영화는 the others입니다. 공포 영화 알아요? 오, The Others라는 걸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The Others를 보면 여러분들 이게 포스터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거의 무섭죠? 거의 6세의 그림 실력. 우리 조카 나보다 더 잘 그리던데. 거의 6세예요. 자, 이렇게 있거든요. 뭐 애기가 모자를 썼나? 뭐 아무튼 그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포스터가 있는데 이 제 영화 제목이 The Others입니다.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근데 잘 봐요. 지금 두 사람이 있으면 The Others라고 하지 않잖아요. one 아니면 The Other라고 하는데 왜 The Others라고 했을까요? 영화 제목을.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뭔데요? 귀신이니까요. 굿! 그래서 제일 처음 이 영화 포스터가 나왔을 때 조금 소름이 많이 돋았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포스터에 이런 느낌이죠. 황정민이랑 이정재만 있는데 제목이 새 친구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난리 난 거죠, 맞죠? 이런 느낌. The Others 기억하시면 돼요. 굉장히 무서우니까 빨리 지울게요. 네. 자, 그러면 즐겁게 여러분들 여기 연습 문제를 풀 때는 즐겁게 이 북을 지우고 핏불을 지우고 한번 풀어보세요. 파이팅! 금방 풀죠? 첫 번째 문제를 푸는 흔적을 딱 보세요. 마지막에 the other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나머지 한 개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고요.
앞쪽을 보니까 another는 나올 수가 없죠. 원이 있었어야 another가 올 수 있는 거니까. 2번 같은 경우 밑도 끝도 없이 the other가 나머지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첫 번째 범위 설정 some이 주어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3번에서는 some이 time이라는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4번에서는 두 아이들 중 한 사람이라는 게 나와야지 is랑 적합하니까 정답은 C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난이도를 쭉쭉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챌린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재밌겠다. 화이팅! 41페이지 맞아요? 보세요. 42 맞죠? 똑같아요. 42, 44. 좋습니다. 문제 풀어주세요. 여러분 1분 남았습니다. 어떠세요? 몇번 침착하게 봤어요. 해석으로 풀면 헷갈릴 수 있지. 좋습니다. 번 다시. 보통 이제 오케이 5, 6, 7분에서 많이 틀리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자 갑시다. 1번
5, 6, 7번 제외하고 1번 같은 경우는 틀리면 안 됐죠. 당연히. 그렇죠? 1번에 보면 hers major라는 거는 보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hers라는 거는 소유 대명사인데 만약에 정답이 her major였다. 이러면 제가 인정을 해줄게요. 근데 hers major는 말이 안 되죠. 그냥 hers라고 말해버리는 게 맞겠죠. 소유 대명사니까요. 괜찮나요? 네, 좋았어요. 2번에 when the trade negotiator 협상 전문가라고 보면 되겠죠. 무역 협상가들이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뒤에 were이라는 게 were picked up이라는 게 지금 동사니까 앞쪽은 주어 자리예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목적격이니까 지을 수 있고요. themselves 같은 경우는 목적어 자리에 오거든요. 제기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오지 않아요. 제기대명사는. 왜냐하면 주어랑 목적어랑 동일할 때 목적어 자리 쓰는 게 제기대명사니까 C는 탈락이죠. B냐 D냐라는 싸움인데 B 같은 경우는 소유대명사예요. 뭐라고요? 이런 소유대명사는 제가 말했죠. 밑도 끝도 없이 그들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앞에 문장에서 누군가의 무엇이다라는 명사가 튀어나왔어야 해요. 여기 지금 앞에 문장에 보면 negotiators 이 사람들까지는 명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무언가가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이 사람들의 스마트폰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정답을 B로 할 만하죠. 근데 소유 대명사는 밑도 끝도 없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무조건 D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 기억을 하시고.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several suppliers 밑줄 쫙 쳐두시고 several suppliers라고 말하면 몇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범위가 바로 지금 some 대신에 several suppliers로 잡혔고요. 이게 some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게 첫 번째 범위거든요. 몇몇의 공급업자들이라는 범위를 잡았어요. 근데 저렇게 말을 하면 남아있는 공급업자들이 무조건 있겠죠. 몇몇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several suppliers가 some으로 잡았으면 나머지 몇몇이라고 말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저랑 이제 범위 배웠잖아요. 범위 설정할 때. 첫 번째를 several suppliers로 잡았어요. 그럼 두 번째 범위나 세 번째 범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기 중에 the others는 없을 거예요. 그럼 others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몇몇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others C가 정답인데 아까 제가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정답을 A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other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만 쓰입니다. 자, other는 뭘로 쓰인다고요? 형용사로만 쓰인다라는 점 기억을 반드시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by 등장을 했죠. 그녀 스스로 알아서 by herself가 정답이 되겠죠. D입니다. 빠르게 갑시다. 5번 많이 틀리셨던데 5번은 여기 are relieved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앞에 있는 주어랑 연결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말했죠. some이랑 any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대명사가 될 수 있다. 즉 여기 of를 다 지워버리면요. 여기 some이 주어가 되면 복수가 딱 되면서 완성되거든요. 여기 any는 왜 안 되느냐?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정답은 some 탈 때는 긍정적으로 긍정문.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to 뒤에 to의 목적어 자리인데 뒤에 of가 여러분 제가 말했죠. 어떤 큰 덩어리의 무언가. 요거 이제 of의 특징이라고 했죠. 뒤에 어떤 다른 주요 대학교에 있는 시설들과 견줄만하다. 시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facilities s가 붙었으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러분 다들 함께 하고 있어요? 자, s가 붙었으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래요? 하품. s가 붙었으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오케이? 복수니까 정답은 도즈가 나와야 돼요. 7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작가. 저 이제 김영하 작가님 좋아해서 김영하 작가님이 딱 있습니다. 그분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보그라는 잡지에서. 보그 요즘 나오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김영하 작가님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보그가 그 인터뷰 내용을 김영하 작가님 인스타그램에만 올릴까요? 안 그러면 자기네들 웹사이트에도 올릴까요? 그렇게 많은 그 섭외비를 썼는데 김영하 작가님 인스타에 올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웹사이트에 올리는 겁니다. It's 웹사이트. 8번 같은 경우는 on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on이라는 것은 관사예요. 관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해요? 명사. 그러면 정답은요. D. 잘했다. MENT 보고 골랐죠? 9번 to promote가 to 부정사예요. 여러분 저랑 day 2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타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한다? 목적어가. 근데 to 부정사도 동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얘도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럼 보기 중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investment, MENT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풀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오늘 공부했던 내용 차근차근 다시 꼭 복습해 주시고 이해하셨나요? 주무시면 안 되고 범위 설정했던 것까지 싹 다 잘 기억해 주세요. 보세요. 오른손에 손 두 개 있지. 첫 번째 손을 뭐라고 불러? 두 번째 손을. 굿. 여러분 그럼 첫 번째 수업 지금 우리 1교시 했잖아. 1교시는 뭐라고 불러? 원. 나머지 수업 두 번째 거. 수업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수업 뭐라고 불러요? 원. 2교시를요. The other. The other 수업 힘내세요. 아시겠죠? 고생했습니다. 수요일 날 봬요. 고생했습니다.